자, 헥터 파이낸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아침에도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이제 자사주 처분이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악재가 등장을 해서 이제 주가가 밀려 들어오는 흐름 보였었고, 그리고 뭐 이제 쫄 필요 없다라고 어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치고 들어가죠. 자, 우리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뷰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제시해 드리고 있는 뷰가 맞다라고 하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죠. 자, 헥터 파이낸셜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뭐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자, 위치로는 이렇게 두 개의 위치를 이제 표시를 해드렸어요. 딱 지금 안에 들어왔다가 계속 똑같은 상황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자, 기존에 이제 매수 자리를 표시하는 지역에 아래로 들어왔다가 그대로 꼬리 달고 돌려놨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요선에서 위쪽으로 공격하면 된다라고 표시했죠. 이평선 기준으로 5일 이평선 기준이 될 테고요. 이제 요 이평선 기준으로 요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 당분간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계속 공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나왔던 이슈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요게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리는 얘기도 있고 이게 증권사 얘기에서 나오는 게 조금 헷갈리게 좀 적어놨어요. 이건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텐데, 자, 자기 주식 70만 주를 블럭 D를 통해서 처분한다 합니다. 늘 이런 거 장내로 팔질 않죠. 블럭 D를 통해서 처분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자, 뭐 처분 목적 자체가 두 가지죠. 신사업 투자 지원 확보, 그리고 주식 유동성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앞쪽에 있는 신사업 투자 지원 확보, 이건 뭐 대단히 긍정적이고요. 보통 신사업 투자 지원 확보를 위해서 기업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단은 증자죠, 증자. 그래서 이제 그 규모가 조금 크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수페타시스처럼 대규모 유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그만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흔히 있는 방식으로는 3자 배정 유증, 요걸 사용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흔히 잡주라고 얘기할 만한 이런 급에 있는 종목들은 3자 배정을 유증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크기로 본다 그러면 3자 배정을 하는 게 맞는데 잡주는 아니죠. 자, 요거는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식 유동성 확대, 요거는 좀 틀리는 얘기입니다. 이거 산수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얘들 참 이상한 애들이에요. 자, 이거 우선 내용에 신사업 투자 지원 확보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스테이블 코인 지급 결제 분야로 진출을 하겠다. 요거 같은 경우 신규 성장 동력, 뭐 대단히 긍정적인 내용이죠. 더군다나 지금 시장의 주도적인 부분들 차고들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적 우량 주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테마가 걸쳐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는 테마가 없어요. 이게 다른 분야로는 들어가 있는데 코인 쪽으로 하는 걸 치고 있는데, 코인 쪽으로도 이제 또 뚫고 재료로 지금 테마에 걸치고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럼 뭐 이 회사가 진행해온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아주 손쉽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저 아래쪽에 보시면 모든 결제 수단의 원천을 보유한 국내 유일 핀테크 기업,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기존에도 뭐 간편 결제,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뭐 선불, 지역화폐, 그래서 지역화폐주에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추천드렸었고, 블록체인도 하고 이제 다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모든 결제를 다 하는 겁니다. 이제 기존에 없었던 부분까지 진출을 하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게 맞는 얘기죠. 이게 좋은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조금 틀리는 거는 주식 유동성 확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계산을 왜 이따위로 계산을 했을까요? 이게 이제 회사 측이 하는 물량을 그대로 계산을 한 건데, 자, 발행 주식 총수가 945만 주고요. 최대 주주 및 자기 주식을 제외한 실제 유동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최대 주주 물량이 하고 그다음에 자사주 요게 합치게 되면 48%입니다. 48%예요. 그 50% 조금 넘는 물량이 유동 가능 주식 수가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친다 그러면 945만 주에 453만 주라고 했는데, 뭐 여기서 또 우호적인 물량, 잠기는 물량이 있는 걸로 지금 계산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의 절반의 물량이거든요. 400만 주가 넘는데 무슨 유동성이 부족해? 그러니까 시장의 평가를 못 받아서 소외가 돼 있던 거지, 유동 주식수 자체가 모자라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400만 주인데 이게 400만 주에 그쳐라고 얘기할 수량이 아니죠. 요 얘기는 구라고요. 요거는 그래서 이참에 조금
예를 들면 이게 자사주 지금 다 자사주를 소각한다 쪽이잖아요. 이제 신정부 들어와서 자사주를 소각해버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런 형태의 기업이 좀 더 늘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성장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자사주를 그냥 소각을 하느냐, 그걸 아니면 처분을 할 수 있을 때 처분을 해가지고 그걸로 뭘 새로 사업의 원천, 신사업의 원천으로 삼느냐. 그럼 기업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소각을 하는 것보다 신사업 이게 처분을 하는 게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물론 개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뭐 우리 시장의 입장에서 본다고는 당연히 소각을 해버리는 게 더 좋은 거고요. 저 요거 하는데 근데 지금 신정부 정책에 지금 반하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시장에서 원하는 내용에. 그러다 보니까 이유를 들인 데서 갖다 들이밀은 거예요. 이 계산이 되게 이상한데요. 자, 이번 주식 처분으로 유통 가능 정수가 903만 주로 증가해 70만 주를 팔았잖아요. 자기 주식 70만 주를 기존에 유통 주식 수가 453만 주고 여기 70만 주를 팔았는데 어떻게 900만 주가 나오죠? 이건 뭔 개소리입니까? 그리고 이건 블럭딜에 불과한데 주가 희석 효과는 왜 튀어나오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 맞는 얘기입니다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죠. 블럭딜만 나왔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패드기 치고 주가 깨지고 보는 게 우리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블럭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블럭딜이 어떤 쪽의 형태가 될건 블럭딜만 진행되면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받아야 될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블럭딜 나오는 쪽에서 제 같은 경우도 이제 블럭딜이 진행이 될 경우에 그러니까 블럭딜을 이슈해서 패드기 치는 쪽의 종목보다 받는 쪽으로 분석을 해드린 숫자가 훨씬 더 많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뭐 다들 아시다시피 AI주가 시장 판때기를 완전히 휩쓸었었죠. 그리고 AI주와 함께 이 핀테크 기업 그리고 코인 쪽 기업들까지도 같이 동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 보였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올라가는 쪽이 가장 핵심 쪽으로 되는 것이 기업용이었죠. 기업용. 자, 기업 대 개인 쪽으로 가는 뜻이 아니라 기업용 기업들. 자, 사인앱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기업용이죠. 기업용 AI를 다루는 기업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흐름이 데이터 관련주였습니다. 데이터 관련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들이 형성이 집중적으로 됐었다는 얘기죠. 이 헥터 파이낸셜 지금 걸쳐 있는 부분 여러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헥터 파이낸셜은 데이터 관련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 때 데이터 관련 이 종목들이 많이 올라 들어갔었는데요. 빠뜨리고 있는데 이 헥터 파이낸셜은 데이터 기업이기도 해요. 아래쪽에 쭉 나오죠. 금융, 기업, 공공, 생활, 커먼스 등의 데이터를 중개하는 데이터 서비스 사업 이렇게 나와서 데이터 기업이기도 해요. 예, 종목. 한마디로 이쪽에 지금 전부 다 걸치고 들어가는 형태의 종목이라는 얘기죠. 앞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의 경우는 저 앞에 코나이가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저평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82배 들어왔는데 이게 언뜻 보면 수치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만 이게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이쪽에 있는 이쪽 기업들 같은 경우 이 PR 수준이 좀 왔다 가고 있는데 우리 어제 비교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가 섹터 전체가 그 앞에도 나오는데요. 이 섹터 전체가 25배고 얘가 15배니까요. 지금 굉장히 낮아요. 업종 PR로 들어가게 되면 뭐 이건 800배가 나오고 있고요. IT 서비스 업종 전체 이거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고요. 동종 업종들 같은 경우가 25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15배밖에 안 되니까 아직도 뭐 이거 한 40% 정도 저평가 상태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밑에서 같은 경우 이 헥터 파이낸셜의 모기업인 헥터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도 여러 번 추천드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뭐 주가 희석 지금 계산 방식대로 친다 그러죠. 8%의 주가 희석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 자체가 업종 대비로는 40%의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도 계속해서 저평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이렇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저 앞쪽에서 보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 들어와도 자, 이제 추천 드렸던 내용에 살펴보게 되면요. 저 밑에서 올라 들어와죠. 이미 9일 전에 저 밑에서 추천드릴 때부터 지금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주가 이렇게 올라와도 여전히 저평가다.
자평가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고가 두들기고 들어왔을 때도 1차 목표가가 도달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더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체크 드렸고 이거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악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신사업 진출이라고 하는 이제 잡주들 보게 되면 막 거의 뭐 그냥 그러고 올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근데 얘는 왜? 그것도 현재 시장 주도 사업으로 진출인데, 그렇죠? 자, 요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그대로 노리시고 들어가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올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빡세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살짝 눌려서 꼬리 달고 더 내려오는 흐름도 이게 딱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이선 기준으로 1차적으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5위선 타고 계속하면 그냥 그대로 타고 쭉 가시면 돼요. 1차 우선 반 정도 사시면 되겠죠?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깨져 내려오면 똑같습니다. 2만 그냥 가볍게 이번에 25,000원 선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위치를 치면 자 위치 다시 들어갔다가 눌려 들어오는 흐름이라 그러면 위치에 조금 더 올라가죠. 앞서 먼저 그랬던 동그라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위로 올라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직전 처음 그렸던 고가 25,400원 정도 수준이 되겠는데요. 25,400원 수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뭐 이쪽에서 잘라서 내려오는 순간에 컷하고 다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분할로 들어가는 경우 여기서 사고 2차 다시 받고 달고 들어갈 때 또 잡고 따라 들어가면 되죠. 자, 이런 형태로 거래하셔도 되고 계속해서 공략 더 이어갈 수 있는 종목 헥토 파이낸셜입니다. 오늘도 이 종목을 벌써 꺼냈다는 얘기는 일단 오늘도 이쪽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뭐 뒤쪽에 이제 어제 자회사들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 이런 종목들 이렇게 쭉쭉 치고 들어오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좋은 NHN 신고가 계속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들 계속해서 끌어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곧 시장이 이제 문을 열 시간이 됐습니다. 늘 그렇듯이 자 아침 시간이 되면 그날 가장 강하게 움직여 들어갈 수 있는 섹터들 오늘은 조금 희미합니다. 상대적으로 지난 일주일 조금 넘는 동안에 아주 뚜렷하게 그날의 강세 주도주가 드러나는 형태였습니다만 자 미증시가 이제 조금 횡보선으로 들어가면서 횡보의 흐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국내 증시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 롱숏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눈에 두드러지는 섹터가 조금 드러나진 않아요. 자 이런 상태면 이제 개별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어저께 AI 뭐 이렇게 확 날아가는 이런 때하고는 다르게 이제 따라 들어가는 흐름이 쉽게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개별 형태로 들어가면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내리고 그렇죠? 롱숏이죠. 어제 같은 경우도 이미 롱숏 들어가는 흐름 보였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전문가들 도움 받으셔야 되죠. 그렇죠? 자 이게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설치해 봐서 그러면 이런 종목들 NHN 같은 종목들도 지금 밑에서 이거 다 잡아들인 종목이잖아요. 이거 표시까지 지금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표시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추천 들어갔고 종목 분석도 들어갔고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NHN의 자회사 그렇죠? 결제주 한국사이버결제 NHN KCP 같은 종목들도 추천이 들어갔고요. 자 이런 종목들 이거 미리 이거 일찌감치 지금 이제서야 호들갑 피우고 뭐 좀 매수 난리치는 게 아니라 이건 밑에서부터 벌써 다 잡아들이고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눌려 들어오면 받고 들어가라 표시 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바로 이렇게 손쉽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 이렇게 매수가 이런 거 다 찍어 드린다는 얘기예요. 껌이죠 완전 주식. 자 이제 바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또 오늘의 종목들 오전에 지금 다 당겨야 되는 거잖아요. 개장 스타트해서 당기고 오전에 당기고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